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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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또 대단하신 우리 박사님이 저희 누추한 곳에 오시고. 아니, 맞습니다. 제가 대단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시고. 그 풍기는 이미지가 예. 약간 아이고. 좀 인텔리, 그렇죠. 그리고 좀 세련되시고 왜 이러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럭셔리함에 프렌들리까지. 맞아요. 아이고. 아니, 양력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아, 예. 예. 오늘 저희에게 어떤 내용 전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인공지능 요즘 화두죠.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네.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는 뛰어가는 어떻게 일자리. 바뀌는가. 예. 와, 요즘에 제가 화환 같은 거 보낼 때 이렇게 글씨를 네네네.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쓰시다가 이렇게 기계로 쫙 뽑으면 나온다길래 또 다른 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진짜.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라든가 그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거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구글. 구글은 전체 매출액의 8%씩이 매년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획득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진행되는 일이고요. 8%면은 꽤 큰 높은 거죠. 수준이에요. 그럼요.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MS, 바이두 이 네 곳을 인공지능 분야의 4대 천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이 회사들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대충 얼마일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질문을 원으로 하시는 걸 보면은 뭐 몇백억 원대가 아닐까. 훨씬 어렵니다. 훨씬? 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개 회사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쓴 돈 조단위? 조에서 얼마? 조단위가 몇 조? 맞나 봐. 큰 거 2개. 큰 거 2조? 네. 업. 아주 큰 거 2개. 이거 2조보다 더 네, 업이라고요? 업이에요. 바로 10조를 썼습니다. 와, 한 큰거 해 10장이다. 큰 거 10장. 감히 계산이 안 되는데 10조.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라는 것은 벌써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바로 피부에 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무서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서워요. 진짜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제가 기억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네티즌 반응 같은 게 있었는데 네. 한 4년 정도 전에 이세돌 네. 구단과 그 알파고랑 알파고.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티즌이 네, 아무리 그걸 잘하지만 저 컴퓨터 그 망치로 내려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그거는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는 말이네요. 네,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이세돌 구단도 똑같은 거 그치. 아니냐는 얘기가.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망치로 내려치는 것은 사람이나 인공지능이나 똑같지만요. 예. 우리가 다가올 미래사회 변화를 통칭, 속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부르잖아요. 네. 이때 주로 일어날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전문직의 위기를 하나 꼽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도입되면서 육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했죠. 네. 그렇죠. 그게 그 당시고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정보화 사회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전산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행정관리직의 일자리들이 많이 또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 분야에서 마지막 보루로 통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들, 대표적으로 의사. 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마저도 드디어 지식과 지혜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이 일자리마저도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 공부하는 저 왠지 하기 싫더라고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왠지. 그래서 공부를 왠지 약간 느낌이 좀 미래를 쎄해가지고 내다보시고. 안 했는데 안 하기 잘했는데. 나는 집안의 반대를 떠나서 네. 성적이 반대했어, 나를. 너무 안타까운데. 아니 근데 약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예. 처방전 받으면 그 약 제조하는 거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의사까지도
대체가 그럼요. 될까요? 이런 전문직들의 업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사실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이에요. 어. 그런데 앞부분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요. 복잡다기한 단순 반복적인 일이죠.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열도 재야되고 혈압도 재야되고 체온도 재야되고 뭐 5만 가지 다 진단을 한 다음에 네. 이것 때문에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병력이라는 건 정말 수백 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다 접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즉 복잡다기한 아. 단순 반복적인 일인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발달이 미천했을 때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기계나 이런 정보화 사회가 대체했다면 이제는 좀 더 복잡한 것마저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야, 그 의사 선생님들도 위기인 거네요. 그렇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 진료라든가 네.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로펌, 법률법인 등이 이미 대거 설립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MC나 코미디언도 대체가 될까? 그 아주 비슷하진 않아도 유명 미국 드라마 하나도 벌써 빅데이터로 작성을 했다라고 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이제 수치상으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 정도 인공지능으로 적은 건데 그것도 되게 좀 아, 그렇군요. 야, 이게 MC도 대체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아. 뭐 그 놀이공원 같은 데서 보통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막 안내를 하던 게 로봇이나 뭐 화면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고 네. 저희도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사실 이미 몇 해 전부터 중국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하는데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네, 네. 언제 누가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건 단순한 기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도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 텍스트 내용에다가 올해 CES에서 드디어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아바타들 이미지가 활동하는 게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텍스트를 넣어줘서 MC를 보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은퇴해야 되나? 아, 왜 이러세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 형이 아이덴티티 뭐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바로 네, 네. 이런 인공지능의 화두 속에서 우리가 여기를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려면 당연히 인공지능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렇죠. 내 직업을 설계하거나 직업의 변화 과정에 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좋습니다. 합니다. 빠밤. 빠밤. 자, 먼저 인공지능하고 컴퓨터가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차이점? 컴퓨터도 엑셀에 넣으면 계산해 주는데 인공지능도 계산해 주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이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느낌의 가까 우리가 통칭 말하는 컴퓨터는 예. 이제 뭐 이거 뭐 하고 망치를 부시면 부서지는 그런 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망치. 엄청 좋아하네. 망치. 인공지능은 이제 약간 좀 더 프로그램적인 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비슷한 얘기세요? 인공지능이 좀 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나요? 적극적이다. 네. 야, 이 표현도 괜찮은데요. 오. 자, 약간 두 분이 감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엑셀에다가 무엇인가 계산을 시킬 때는 내가 그 엑셀에다가 정확하게 숫자를 넣고 정확하게 수식을 짜줘야지만 계산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을 안 줘요. 근데 인공지능은 날 것 그대로 줘도 본인이 그거를 대충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답을 찾아주는 게 기존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딥러닝 기술이라든가 신경망 뭐 예를 들어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가 학습이 가능해서요. 네. 이 사람이 이걸 놓쳤는데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추측까지 해서 답을 준다는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더 똑똑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가장 센세이션하게 일어났던 일은요, 우리 알파고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몇 해 전인 2011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 쇼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낱말 퀴즈하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하고요. 네. 역대 최고 우승 상금자 2명하고 바로 배틀을 벌립니다. 퀴즈 배틀. 퀴즈 배틀. 네. 근데 이 퀴즈 배틀은요, 그냥 우리 바둑 두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예요. 생각을 네, 해볼게요.
바둑은 사실 우리가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룰에서 이기는 것도 정해져 있고 지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주기가 수월하겠죠. 네. 근데 퀴즈쇼라는 건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드릴게요. 제가 퀴즈쇼 하나를 지금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게 보겠습니다. 네. 저 퀴즈 다 퀴즈하면 째맞으시지. 아, 그러세요? 몇 해 전 명화 명랑이 크게 흥행했는데 네. 이걸 기념해서 모 지자체에서는 2045년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축제를 기획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명랑을 기념한 대규모 축제가 개최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제일 적합한 축제 열기 좋은 장소는 여쭤봤어요. 어딜까요? 통영. 통영. 여의도공원. 왜 통영이 왜 여의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대첩 이순신 장군의 그 대첩이 일어났던 한산도 그게 이쪽 아니? 그쪽이라서 또 여의도는요? 장애물 없이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곳이라서. 예.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걸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요. 충무로라고 대답했어요. 충무로? 왜냐하면 그 충무로가 이순신 고향이기 때문에 충무로가 된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와. 여기 요 옆에 그 충무 네네네. 옆에 있는 그게 그래서 인공지능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교통 편의가 있어서 쉽게 오고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명랑하고요. 2045년에 탄생 500주년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드린 적이 없죠. 오, 네. 이순신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 안에는 권율도 있고 다른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2045년에 500주년이 되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MC분 중에 한 분은 이순신을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떠올렸고 또 한 분은 물리적인 게 축제에 더 많이 참여하니까 유추해서 떠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 바로 퀴즈를 푼다는 건 이렇게 추리 상상적인 과정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2011년 IBM에서 만든 왓스는 바로 이런 추리 상상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퀴즈 문제를 맞춘 거죠. 이거 두 개 합쳤네요. 그런 거죠.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리고 거. 그 이 주인공이 이순신이라는 이순신이고. 것도 유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존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결핍되어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완하고 학습해서 답을 진단해 준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놀랍다 진짜. 두 번째 질문.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무조건 머리가 좋을까요? OX입니다. 자, 동시에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X. 정답입니다. 진짜요? 예, 이거 제가 컴퓨터였으면 오라고 했겠죠? 자, 우리 PD님 괜히 수고롭게 해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 두 개 화면 나가시죠? 여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벽한 호랑이 사진이에요. 제가 두 분께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네, 이 호랑이 호랑이, 사진이죠. 네. 그리고 이 옆에 사진은 뭐예요? G? 그 호랑이 모양. 탈을 쓴 호랑이 어. 탈을 쓴 사람.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바로 호랑이 모양의 탈을 쓴 이 사진, 이 사람 사진을 인공지능에 보여줬더니 뭘까요? 물어봤더니 호랑이로 인식하거나 고양이로 인식하거나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사람이다, 고양이다, 그 다음에 뭐 고양이 탈을 쓴 사람이다, 이걸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인공지능에게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애매한 거예요. 꼬리가 없어야 돼, 직립이 있어야 돼, 줄무늬 같은 건 없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입고 오면 이건 사람인데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아보는 이 사실을 인공지능에게 이걸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몇십만 장 이상의 사진을 보여줘요. 케이스 바이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머리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도 셋 하면 OX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이건 달라지네요. 네. 예. 정답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것도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코넬 대학에서 만든 인공지능하고 MIT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만든 인공지능에 대화를 시켜봤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런 대화를 시켰는데 갑자기 한 인공지능이 그런데 왜 자기소개 때 왜 그거 얘기 안 하세요? 했더니 다른 사람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컴퓨터끼리 컴퓨터끼리 대화를 하는 야, 거예요. 인공지능끼리 이걸 봐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와, 뭐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되게 난감해했고요. 네네. 많은 학자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 가능하지 않은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경계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거는 미국에서 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챗봇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채팅으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네네. 그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월 판매되는 어느 정도 예상 수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를 그 인공지능에게 할당량을 주고 이번 달에도 네가 이 정도는 팔아야 돼 하면서 채팅을 시켰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월 100개 정도 팔고 있던 이 물건을 월 1000개를 팔아봐 하면서 인공지능에게 강압적인 할당량을 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챗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지금 고객들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쇄도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들을만 하세요? 네, 진짜 너무 아, 재밌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지 않아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실용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OX인데요. 자 하나 둘 셋. 오.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있으실까요? 그 자동차 네. 그 자율주행? 그걸 벌써 하고 있어. 좋은 차를 타시는군요. 반자율주행? 아, 좋은 차를 타시는군요. 아니, 우리나라 차도 요즘에 많이 되긴 다- 되죠. 예, 예, 네. 예. 또 쓰시는 거. 저는 그 이제 휴대폰에서 노래 틀어줘 하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기능을 네네.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미 우리 피부 깊숙이 와 있어요. 제가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인공지능 기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단연코 많이 쓰는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렇지. 길을 제일 빨리 맞아. 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맞아.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맞아. 저도 옛날에 GPS로 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 옛날에 그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봤는데 그때는 화가 나서 부셔버릴 뻔했어요. 왜요? 틀어놓고 잠깐 누웠다가 어다가 이제 깨어나 보면 계속 여기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긴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맞아.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을 좀 정리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공간이 복잡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요즘 만든 로봇 청소기는요. 공간을 본인이 인식해서 구석구석 하다가요. 갑자기 거실 청소가 끝나면 갑자기 끝나자마자 거실 가운데로 휘잉 와요. 거기다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방 위치를 아는 알고 거죠. 있구나. 예.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피부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그러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요즘은 도보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걷는 걸어 사람들, 다니면서 하는. 맞아. 예. 참 그런 것들 보면 놀랍고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금방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할 것 같은 일상생활에 편리한 뭐가 있을까요? 상담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어떤 상담일까요? CS? CS 소비자 관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곳은요. 아마존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요. 네네. 자신의 원래 아마존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과 연동한 그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과 연동한 아이디로 아마존을 로그인했었을 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이게 혜택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 내 위시 리스트에 아마존 인공지능이 내 개인적인 취향과 상황을 분석해서 물건을 넣어줘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스북에 봤더니 내 절친의 생일이 다음 주예요. 예. 근데 그 절친이 옛날부터 자꾸 아마존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검색하거나. 예, 예. 그럼 그거를 제 위시리스트에 넣어주면서 누구 생일이 다음 주야. 이거 어때? 권해주는 거죠. 뭐야.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거- 소비자 상담인 거죠. 네. 예. 정말 벌써 구현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떠오르세요? 인공지능화 될 것들. 네.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있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이런 오해를 하세요.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의 목표는 우리 인간이 대체되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연코 모든 인공지능 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곳조차도 없어요. 네. 뭔가 그걸 누가 시도하고 있어야 그중에 성공한 사람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연구라든가 여러 서비스 내용들은 정확하게 그 한 가지 기능을 대체하는 형태로들만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기능들이 대체되는 거냐 하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목적 함수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 함수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개발이 완료돼서 사용 이미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길을 빨리 찾아줘야 된다. 빨리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목적이 분명하죠.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도 분명해요. 도로 상황, 정체 상황, 그 다음에 가는데 시간, 그 교통비, 요거. 통행료 네, 네. 이런 걸 종합해서 빨리 가는 길을 찾아주는 목적과 그거에 대한 변수가 분명하죠. 이런 건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방 모든 지면에 내가 땅에 닿아서 청소를 다 해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해요. 거기에 대한 장애물과 엄폐물 상황들에 대한 변수도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발빠르게 진화가 발전이 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더 큰 수익률, 목적 함수가 분명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목적 함수가 참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하고 좀 전에 우리 이거 녹화 끝나고 뭐 먹을까요? 그러면 녹화 전에는 짜장면 먹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녹화 끝나자마자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근데 아니야, 난 짬뽕으로 할래. 바뀌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날씨 따라 바뀌어, 물어보는 시점에 따라 바뀌어, 원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원하는 게 자기가 뭔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적 함수가 있는 것만 개발이 되는 거지 우리 인간처럼 다층적이고 그렇지. 다의적인 것들은 대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어찌됐건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과 네, 함께. 맞습니다. 근데 막연히 뭐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없다면 결국 인공지능 솔루션들이라고 불리우는 그것들을 내가 원활히만 활용한다면 내가 경제활동이나 일자리나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네.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우리 삶에 파고들 테고 네. 그 속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기는 하겠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마냥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듭니다. 맞습니다. 음, 편하게 이용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특히 그렇지. 저는 이제 약간 오늘 뭐 먹지 하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아마존에 취향하는 거 오늘 비 오는 화요일이니까 상우님 파전이 좋겠네요 라고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 왜 뭐 기름 계속 주죠. 근데 인공지능은 보상이 뭐가 있죠? 제가 보상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추천해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재미있는 삶이 펼쳐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일자리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환경을 소개를 해주셨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들어볼 예.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네. 오늘은 인공지능이 뭔지 이해했으니까 네. 보다 본격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자리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바뀌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숙제 하나만 내주세요. 예.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면 좋을지. 예. 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하고 어허. 인공지능 때문에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하나씩만 그거 연구해 볼까요? 예,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 그리고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네. 숙제 열심히 하자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꼬리공탕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혹하고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